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김은실 여사의 시간은 거실 궤종시계에 멈춰버린 추와 같았다. 50년을 함께한 온기가 사라진 집은 휑한 동굴처럼 서늘했고 정막은 이명처럼 귓가에 달라붙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더 이상 남편의 약을 챙기고 아침상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무거운 돌처럼 그녀의 하루를 짓눌렀다. 자식들은 다들 재살기 바빴고 가끔 걸려오는 안부 전화는 공허한 메아리처럼 흩어졌다. 그녀는 그저 서서히 잊혀가는 낡은 가구처럼 조용히 닳아 없어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유난히 뼈마디가 시린 날이었다. 생전 남편이 좋아하던 쌍화차를 습관처럼 끓이고 있었다. 진한 대추와 감초향이 텅 빈 집에 스며들자 찻잔을 사이에 두고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남편의 주름진 웃음이 환영처럼 피어올랐다. 울컥 눈물이 솟았다. 이 따뜻한 온기를 나눌 사람이 이제 없다는 사실이 새삼 사무쳤다. 그녀는 멍하니 끓어오르는 찻주전자를 바라보다 문득 창밖을 보았다. 맞은편 빌라의 최 노인이 힘없이 벤치에 앉아 있었고 며칠 전에는 혼자 사는 이웃 할머니가 폐지를 가득 실은 유모차를 힘겹게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모두가 그녀처럼 혹은 그녀와 다른 이유로 저마다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터였다. 이 차 한 잔의 온기라도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거창한 계획이 아니었다. 그저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작은 생각의 씨앗이었다. 다음 날 은실 여사는 낡은 합판에 삐뚤빼뚤한 글씨로 간판을 썼다. 은실의 찻집, 따뜻한 차 한 잔 500원. 대문 옆 작은 평상에 보온병과 낡은 찻잔 몇 개를 내놓았다. 돈을 벌 생각은 없었다. 그저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치고 곁을 내어줄 구실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처음 며칠은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닷새째 되던 날 매일 말없이 벤치를 지키던 최 노인이 주머니를 뒤적이며 다가왔다. 쌍화차 한 잔 주시오. 은실 여사는 정성껏 잣과 대추를 띄운 찻잔을 건넸다. 둘 사이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다. 최 노인은 한참 동안 찻잔의 온기를 두 손으로 감싼 채 해가 저무는 풍경을 바라보다 묵묵히 일어섰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찾아와 차 한 잔을 마시고 갔다. 소문은 느리게 그러나 확실하게 퍼져나갔다. 곧이어 동네에서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박할머니가 찾아와 남의 집 흉부터 시작해 자식 자랑까지 한 보따리 풀어놓고 갔고 평생 우체부로 일하다 은퇴한 강 노인은 옛날 동네 풍경을 구수한 입담으로 들려주었다. 은실 여사의 작은 평상은 어느새 동네 사랑방이 되어갔다. 그곳에는 화려한 메뉴판도 세련된 탁자도 없었다. 하지만 진한 생강향이 위로를 건네고 달큼한 대추향이 옛 추억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찻값 500원과 함께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아내를 먼저 보낸 슬픔, 자식에게 서운했던 마음, 젊은 시절에 풋풋했던 사랑 이야기까지. 은실 여사는 묵묵히 차를 내어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녀는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느덧 겨울이 찾아왔다. 은실 여사는 평상 대신 작은 비닐막을 치고 난로를 들였다. 이제 찻집은 제법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추었다. 어느 날 저녁 찻집에 모여 앉은 노인들이 난로불에 언손을 녹이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바라보던 은실 여사는 문득 깨달았다. 집을 짓누르던 무거운 정막은 온데간데 없었다. 대신 찻잔 부딪히는 소리, 나지막한 웃음소리, 온기 어린 이야기들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남편을 돌보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그녀의 역할은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의 시린 마음을 데워주는 것으로 다시 태어나 있었다. 멈춰버린 궤종시계의 추가 다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은실 여사는 찻주전자에 따뜻한 물을 채우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찻집은 단순히 차를 파는 곳이 아니었다. 외로운 영혼들이 잠시 기댈 수 있는 작은 섬이자 서로의 온기로 추운 세상을 함께 건너는 따뜻한 정거장이었다.